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공상이 사실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진짜 힘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 상상력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엄청난 원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로 시작해 볼게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영원한 힘이 있다는 거죠. 뭐랄까, 상상은 한 번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싹을 틔우는 씨앗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 주장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있는 이 세상 있죠? 이게 사실은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실체는 뭐냐? 바로 우리 각자의 상상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상이 진짜 현실이고 이 바깥 세상은 그 상상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다룰 개념은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머릿속 비전, 그러니까 상상 속의 어떤 장면에 끝까지 충실하면 이 현실 세계가 그 상상에 맞춰서 스스로를 바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진짜 중요한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데 싶으시죠?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엔진 같은 겁니다.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막연하게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상상 속에서 우리의 오감,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진짜처럼 느끼는 단계,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가 뭘 원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둘째,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짧은 장면을 하나 만드는 거죠. 셋째, 여기에 아까 말한 오감을 동원해서 생생함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그 장면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이 원리가 과연 실제로 통할까?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4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이런 일도 있었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FB는요, 완전 절판돼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희귀 앨범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였죠. FB가 쓴 방법 정말 간단해요.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그 앨범 있나요? 물어보고 네,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는 아주 짧은 상상 속 대화를 만든 거죠. 결과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현실 세계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그의 상상에 딱 맞춰서 움직인 거예요. 세부적인 과정은 좀 달랐지만 결국 그 앨범을 손에 넣는다는 핵심 결과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정말 신기하죠? 이번엔 스케일이 훨씬 커집니다. 그냥 물건 하나가 아니에요. 인생이 걸린 소송입니다. 심지어 자기 변호사조차 이길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녀가 쓴 방법은 정말 영적 감각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법정에서 들려오는 온갖 불리한 증언들 싹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배심원장이 피고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만 상상 속에서 계속해서 들었던 거죠. 진짜 그 소리가 들린다고 믿을 때까지요.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몇 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장이 일어나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녀가 하루 종일 상상 속에서 듣고 있던 그 말, 그 단어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한 가지 감각에 집중된 상상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실패로 돌아간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입니다. 경찰도 사설탐정도 다 소용없었어요.
그녀가 쓴 방법은 시각과 촉각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눈을 감고 가구가 싹 다 들어찬 자기 아파트에,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한 거죠. 아이들 사진도 보이고 의자의 천 감촉까지 실제로 느껴질 정도로요. 중요한 건 다 잃어버렸어 라는 상실의 상태에서 이미 다 되찾았어 라는 소유의 상태로 자기 마음을 완전히 옮겨놓은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그녀가 자기 내면의 상태를 상실해서 소유로 바꾼 바로 다음 날, 길에서 우연히 그 하녀를 마주치고 가구를 전부 되찾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요. 마지막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네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평생의 꿈을 그저 꿈으로만 간직해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가 그 크루즈선에 타 있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냥 타고 싶다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살았던 거죠. 끈적한 열대의 태양빛이 피부에 닿는 느낌? 배가 흔들리는 감각? 파도 소리. 정말 오감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결과는 정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습니다. 몇 달 뒤에 그녀는 한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는데 상품이 바로 자기가 상상했던 그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심지어 배도 똑같고 배정받은 객실은 자기가 상상했던 바로 그 객실이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우리의 상상이 얼마나 정밀하게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주의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상적 꾸준함의 힘이죠. 셀리의 이 시 구절이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어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눈동자처럼. 이 기술에 필요한 건 바로 그 반대거든요. 집중된 상상적 꾸준함이요. 이렇게 마음이 계속 갈대처럼 흔들려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멍하니 앉아서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수동적인 공상이 절대 아니에요. 내 안의 세계를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지휘하는 행위라는 거죠. 상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상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마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면의 이미지를 바꿔라, 그러면 현실이 바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행동 지침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내 머릿속 그림부터 바꾸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에 꿈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가게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